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대처입니다.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격리 조치조차 없었으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일반인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에 함께 격리시킨다거나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 11명을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귀가시키기도 하고 거기에 검역을 거부한 2명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거기에 초기 일본 언론은 보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 칭찬성 기사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중국에서 일본의 대응을 칭찬하는 이유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 보낸 지원 물자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칭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SNS상에서 엄청난 일본 칭찬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정말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온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보답하고 싶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베 총리가 근사하다, 무한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 일본에 여행을 가는 등 매우 자기중심적 행위를 한다. 일본에 폐를 끼쳐 미안한 생각이 든다. 마스크의 가격 상승에 평승에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우리 동포여, 일본을 본받아라. 이런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정말 이런 글들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3월 20일 요코하마항을 출발해 가고시마현과 홍콩, 오키나와현 나하를 거쳐 3일 요코하마로 돌아온 크루즈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25일 홍콩에 들렀는데 이때 크루즈선에서 내린 80살 홍콩 주민이 나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홍콩 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 노동성이 요코하마로 들어온 배를 접안시키지 않고 앞바다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탑승자 3,700명 전원의 건강 상태를 요코하마에서 다시 하는 이례적 재검역을 했습니다. 3,700여 명이 탑승한 크루즈에 발열 증상을 보인 273명을 우선 조사했는데 2월 6일 시점으로 감염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선박의 경우 매우 좁은 실내 환경이며 승객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임을 생각하면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 크루즈선은 오키나와에 전박했고 승객들이 오키나와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당시 승객들의 동선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배안뿐만 아니라 밖까지 구멍이 뚫려버린 상태에서 일본의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라는 것이 전 세계를 도는 배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부산에 들였을 크루즈가 한국에서의 승객이 없어서 부산에 들리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일본 불매가 없었다면 부산을 통해서 정말 커다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일본 불매가 코로나를 막아준 셈입니다. 아베 땡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와 언론은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정부의 행동에 장단 맞춰 처음에는 보도하지 않았고 이제는 정부 찬양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 시 검역을 거부한 일본인 2명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증상이 없다,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했고 일본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왜 지금 인권을 생각하는 척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우한 지역에 거주 중인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귀국시키고 있는데
일본인과 결혼한 중국인 가족들까지 함께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힘든 외교 활동까지 벌이면서 중국인 가족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총리의 스캔들을 덮으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세코 전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큰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스캔들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또 퍼뜨리고 있다며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개헌의 지렛대로 톡톡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헌을 통해 긴급사태 규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누구든지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발령되는 국가 공공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개헌과 관련해서는 전쟁 포기 및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구조에 대한 찬반 논의가 줄을 이뤘고 긴급사태 조항은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우한에서 귀국한 일본인 2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개헌을 통해 긴급사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일본 여론이 재난재해 등의 특히 민감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하든 하지 않든 우선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부키 분메이 전 중의원 의장은 지난달 30일 자민당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는 헌법 개정을 위한 하나의 큰 시험대다. 긴급사태 사례의 하나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사태 조항은 위기를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일단 개헌 논의가 물살을 타면 이른바 평화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는 아베 총리에게 개헌에 동력을 주는 동시에 벚꽃 보는 모임 논란과 카지노 유치를 둘러싼 현역 의원의 수뢰 등 아베 내각을 둘러싼 스캔들의 희석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추궁할 기회였던 국회 예산위원회가 진행 중이지만 당초 스캔들 추궁에 집중됐던 야당의 화력이 코로나 사태로 분산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정부 차원의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자신이 본부장으로 연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나저나 아베 총리는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걸까요? 뭔가 아베 총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바로 물타기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행운의 사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베 총리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개인의 문제는 사라질지 몰라도 그 대가로 국가는 정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에히메현에 있는 시코쿠 전력의 아카타 원자력 발전소는 3호기까지 있는데 1, 2호기는 폐로 확전된 상태입니다. 3호기만 가동 중이었지만 지난달에 주민소송을 통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제거한 건 아닌 상황에서 1월 12일에 핵분열을 컨트롤하는 제어봉을 7시간이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월 25일에는 검사 도중에 약 10초간 정전이 발생, 이로 인하여 제어 전력 공급이 끊어질 뻔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왜 10초간 정전이 됐고 다시 복구되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은 외부 전력을 2군데서 받는데 여긴 한 군데서만 받아서 만약 그 하나도 안 됐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가 지반이 약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그대로 바다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 뉴스는 일본에서 묻히고 말았네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 40만 명 이상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 관광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것마저 힘들게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광객도 일본을 꺼려할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올여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가운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첫 국가가 일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2003년 사스 확산 당시 세계보건기구 감염증 대책 자문역을 했던 도호쿠 대학
오시타니 히토시 교수는 3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 간 사람들의 왕래를 생각해 볼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연쇄 감염이 이미 성립됐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날 돌연히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감염 유행이 현저화될 수 있다고 말했고,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규모로 감염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숨기는 게 아니라 이 규모라면 검사가 따라잡지 못해 셀 수 없는 게 현실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스와 달리 경증 환자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증상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상당한 비율이라는 점이 대응을 어렵게 했다며, 사람 간 전염이 확대되는 연쇄 감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잠복 기간에도 감염된다. 감염 봉쇄를 목표로 하는 공중위생 당국에는 치명적이다.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끝날지 모르지만 올 여름 도쿄 올림픽 때까지 수습될 가능성은 적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도쿄 올림픽은 엿됐다는 것이죠. 정말 이번 도쿄 올림픽만큼 기대되는 올림픽도 없었습니다. 방사능과 뜨거운 날씨, 예산 문제, 일본 내 지역 감정, 자원봉사자 열정 폐위 문제, 그리고 신종 코로나까지.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 지도를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영상 설명에 링크하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하시고 수시로 손 닦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것이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면 잘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